학원에서 징계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다. 테드 교수가 회의를 주재했고 마리아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처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시론 마크 그리고 한때 최면 마법의 영향을 받았던 관리자 브래드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마리아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이타적인 행동은 다른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부끄러움을 느낀 학생들은 서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시론의 시험에 개입하려던 음모까지 폭로하면서 상황은 혼란스러워졌다. 그동안 시론은 고개를 숙인 마크를 보며 그가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정말로 지키고 있음을 깨달았다. 마침내 알피어스 교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마리아가 기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그녀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규정은 준수되어야 하며 징계 처벌은 시행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하지만 시론에는 자신 또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쑥 입을 열었다. 그는 시험 중단 신호를 무시하고 멋대로 미로에 진입했으며 심지어 마크를 위험한 구역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시인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테드 교수는 모든 것이 교장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조용히 이해했다. 그는 시기와 자만심 경쟁으로 인해 눈이 멀었던 수습생들이 이제 명예로운 마법사가 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테드는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고 그의 스승인 알페아스 교장에게 깊은 존경심을 조용히 표했다. 알페아스는 가볍게 미소 지은 후 단호하게 의사봉을 두드렸고 그 소리가 회의를 끝냈다. 다른 수습생들은 최종 판결에 깜짝 놀랐다. 그 후 마크는 마리아 앞에 다가가 진심 어린 후회를 표하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회의가 끝난 후 시에나 교수는 책상에 앉아 징계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는 아카데미 역사상 한 사건에 연루된 모든 학생들이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파일을 넘기자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마리아와 마크는 2달 정학을 받았고 부정행위 음모에 가담한 다른 학생들은 1달 정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시론에게 내려진 처벌은 훨씬 가벼웠고 그는 그저 사과 편지 한 장만 제출하면 되었다. 이것은 시에나가 그와 나눴던 개인적인 대화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시론이 왜 시험 중단 신호를 무시하고 미궁으로 계속 들어갔는지 물었다. 기억 속에서 시론은 다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 당시 지기 싫은 의지가 모든 것을 압도했다고 고백했다. 그의 마음은 미궁을 해독하는데 완전히 몰두하여 다른 것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현재로 돌아와 시에나는 의자에 기대어 시론의 파일을 손에 든 채 골똘히 생각했다. 그녀는 그 학생의 온화한 외모 뒤에 자신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경쟁적이고 승부욕 강한 면모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파일의 정보를 보자 시에나는 시론이 이제 공식적으로 자신이 담임을 맡은 5학년으로 전학 왔음을 알았다. 그녀는 불현듯 그러한 승부욕이 어린 소년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한편 자신의 방에서 시론은 침대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시에나 교수의 생각은 전혀 알지 못했다. 악몽 속에서 흐릿한 공간 한가운데 시론은 멀리서 울려 퍼지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용의 미궁이라 불리는 시련을 선포했다. 즉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찬란한 황금빛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뒤덮었다. 마음속으로 그는 시련에 맞서기 위해 모든 의식을 쏟아부어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다. 시련의 몸은 빛 속에 잠겼고 강렬한 마법의 흐름을 견디며 그의 푸른 눈은 찬란하게 빛났다.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이 샘솟았다. 그는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지우고자 할 힘의 흐름 속에 녹여야 함을 깨달았다. 시론의 의식은 다른 공간으로 가라앉았고 그곳에서 그는 그림자에 불과했으며 완전한 집중을 얻기 위해 완전히 사라졌다. 환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론에는 충동에 따라 자신의 자아를 용해시키기 위해 정신을 집중했다. 그는 몸이 작은 조각들로 부서지고 주변의 모든 것과 퍼져나가며 융합되는 것을 느꼈다. 그 해체의 순간 시론에는 세상의 진정한 본질을 꿰뚫어 본 것 같았다. 그는 거대한 거울 같은 장벽을 부수고 텅 빈 공간으로 돌진하는 한 줄기 빛이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무한함 즉 인식 너머의 초월적인 상태를 느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고 끔찍한 인력이 갑자기 그를 혼란스럽고 어두운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끌어당겼으며 시론에는 두려움에 질려 어지러움을 느꼈다. 시론은 낯선 피아노 선율에 잠에서 깨어 하늘이 밝아졌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잘 기억하지 못했고 단지 힘든 경험이었다는 것만 알았다. 새 학업을 준비하던 중 그의 시선은 에이미가 빌려준 수첩에 멈췄다. 그 덕분에 마법 규칙을 외우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 에이미가 항상 자신을 지지해준 것에 감사함을 느낀 시론은 오늘 공동 수업에서 수첩을 돌려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수첩을 다시 살펴보던 중 그는 자신을 매우 놀라게 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다음날 아침 제2 공동훈련장 로비에서 시로는 즐겁게 에이미를 불렀다. 세리엘은 활짝 웃으며 그의 안부를 물었고 에이미는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듯 보였다. 시로는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에이미에게 붉게 익은 사과 한 바구니를 선물했다. 에이미는 이 뜻밖의 선물에 완전히 당황했다. 시로는 자신이 우연히 그녀가 사과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 에이미는 사과 바구니와 수첩을 들고 사실은 사과가 아니라 체리를 좋아한다고 대답했고 이는 그녀를 그의 행동에 대해 더욱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에이미와의 어색한 만남 이후 에이미는 자신의 실수를 계속 생각했다. 그녀는 공책을 뒤적이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고 오해를 일으킨 사과와 사과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였다. 수업 시작 전 세리엘이 불렀음에도 소리를 지르고 도망쳤던 에이미의 당황스러운 반응이 떠올랐다. 시로는 그저 멍하니 서서 자신의 행동이 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일 이후 에이미는 졸업반 시험을 쉽게 통과했지만 그녀의 지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듯했다. 한 달이 흘렀다. 징계 후 7학년 학생들이 돌아오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매 공동 수업 시간마다 그들은 시론을 위해 열정적으로 자리를 맡아주었다. 그는 약간 미안함을 느끼며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그들의 눈에 존경받는 선배가 된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내면 한편으로는 심지어 그것이 사실이 되기를 바라기도 했다. 시론의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혹시 앉을 자리가 있나요? 하고 들려와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강의실에서 세리엘은 시론에게 말을 걸어 에이미가 없어서 슬퍼 보인다고 놀렸다. 시론은 웃으며 늘 함께 다니던 둘이었으니 오히려 세리엘이 외로운 사람이라고 받아쳤다. 세리엘은 이를 인정하며 갑작스럽게 자신이 최종 학년으로 진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론이 놀라자 세리엘은 시론과 에이미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원래는 졸업하고 평범하게 살려고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젊음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녀는 또한 에이미가 군인이 되려는 야망이 있다고 밝혔다. 시론은 즉시 에이미가 전장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을 떠올리며 걱정스러워했다. 그의 반응을 본 세리엘은 그들이 정말로 사귀는 사이인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다. 시론은 전쟁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세리엘은 그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전쟁이 발발하면 모든 마법사가 참전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이 그들이 많은 특권과 지원을 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에이미의 전문 분야는 저격 마법이므로 직접적인 전투가 아닌 정보전 위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세리엘은 에이미가 아름답고 유능한 여성 스파이가 되는 모습을 흥분하며 상상했고 시론 역시 그것이 매우 멋진 모습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대화는 시론이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찾는 것에 대해 숙고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5학년부터 마법사의 경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특기 하나를 가지는 것은 엄청난 경쟁, 우위가 될 것이었다. 바로 그때 시론이 혼자 연습하러 가는 듯하자 친근한 인상의 다른 하구가 다가와 즐겁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시론은 돌아섰고 그가 네이드임을 알아챈다. 시론은 자신이 아직 쑥스러워할 때 먼저 말을 걸어준 것에 대해 매우 고마워하는 친구 네이드에 대해 생각했다. 네이드의 성적은 평범한 수준이었지만 그는 번개를 조종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시론은 7학년과는 달리 5학년의 모든 학생들은 각기 다른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동갑내기 친구들이 훨씬 더 성숙해 보인다고 느꼈다. 생각에 잠겨있던 중다른 두 학생이 갑자기 다가와 네이드와 시론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그들은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듯 보였고 두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고 싶어 했다. 네이드는 침착하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들 중 한 명은 친구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광경을 본 시론은 즉시 불안해졌다. 그는 그들이 화학생물학문학과 같은 고차원적인 학술 주제에 대해 논쟁하고 있을까봐 두려웠다. 자신은 대화를 이해하거나 참여할 수 없어 또다시 소외될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감이 치솟았다. 그러나 논쟁의 주제는 시론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 두 사람은 단순히 에텔라 교수와 시에나 교수 중 누가 더 시론과 네이드의 마음에 드는지 묻고 싶어 했다.